그치? 시험. 근데 좀 얼마 안 남아서 정말 차려. 근데 그거 그냥 대충 기억나서 안 기억나요. 나오시는 거는 어떻게 한 거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거의 한 20년 전에 배웠거든요. 얼추 기억납니다. 얼추 희끗하게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 두 개 합친 것들 있잖아요. 역학적 에너지라 했나? 기억이 안 나요. 고등학교 때 알겠거든. 고등학교 때 그냥 안 했어요. 아니 문과기 때. 배웠잖아요. 중3 때 배웠는데. 2학기 때 배웠나? EP 플러스 EK. 그거 고등학교 걸로 올라가.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아니다 그거 중3 그거는 안 그거 나갔어. 이번에 저는 기억 나. 그 2학기 때 그거 나오잖아. 유전자. 그 콩깍이요? 맞아. 멘델의 유전자. 그거 R 하는 거 그거 R 맞아. 소문자 R 대문자 R 맞아요. 그거 대충 기억나네요. 대충 뭐 하나도 뭐 사실 다 기억 안 나요. 다 까먹었어. 맨날 나오자 뭐 우성 열성 뭐 이제 우성끼리 만나 열성끼리 만나고 뭐 어쩌고 R 4개 나온다 하면서 뭐 자꾸 R 거리고 개가 짖는 줄 알고. 자 오늘은 이제 할게 4과를 이제 좀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마 중간 쉬는 시간 정도 주겠죠? 근데 두 개가 뭐 크게 설명할 부분이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된다면은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여러분한테 그래머 빌더 풀 시간을 줄지 아니면은 이제 대화문 진도를 나갈지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만 달라지는 거예요. 순서만. 알았어요. 그냥 내 맘대로 할게. 야 아무도 말 안 해 이 자식들아. 자 봅시다. 완료 진행형이랑 의문사 투부정사인데요. 일단 서술형을 배제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로 출제하기 좋은 녀석이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바꿔쓰기랑 얘도 어법 문제로 출제하기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일단 완료 진행에 대한 좀 기본적인 설명을 좀 먼저 해줄게요. 완료 진행은 말 그대로 현재 완료와 이제 진행형 이걸 이제 합친 형태죠. have pp와 비동사의 ing가 합쳐진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완료형 그리고 비동사의 ing 여기 이제 합쳐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형태가 have been ing라는 형태가 됩니다. 이건데 이 완료 진행형에서 이제 원래 현재 완료는 완료 계속 경험 결과 4가지 의미가 있잖아. 근데 이 완료 진행형은 여기에서 have pp는 계속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현재 완료의 계속과 현재 완료 진행은요 사실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당연히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현재 완료 진행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도 그거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말하는 거예요. 완료 진행. 원래 우리가 진행형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진행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는 게 현재 시제죠. 그리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게 진행형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현재 완료를 쓴다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현재 완료의 일반적 계속의 의미는. 완료 진행의 의미는 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당장 그걸 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it has rained 라고 한다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올 것 같아. 약간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t has been raining 하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고 있고 지금 당장도 비가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적 차이가 그냥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완료의 계속과 완료 진행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회화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구분이 좀 필요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얘네 이 현재 완료의 계속과 완료 진행의 구분은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 게 일단 기본적인 요 형태 그리고 해석 계속해서 뭐뭐 해오고 있다라는 점, 이 기본적인 이것들을 일단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보자면, 이제 현재 완료 진행의 특징이 for와 since와 함께 쓰인다라고 나와 있죠. 왜 그러냐? 계속이니까, 계속의 의미니까.
for 얼마 동안이고 since는 뭐뭐 이래로가 되는 거죠. 이 for since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fo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로 된 불특정한 기간이 나옵니다. 숫자로 된 불특정한 기간. 뭐 for 3 minutes 3분 동안, for a month 한 달 동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불특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다가 명시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동안이라고 했을 때 그 한 달이 뭐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인지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인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특정하게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숫자로 되어 있는 불특정한 기간은 우리가 보통 for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since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접속사와 전치사가 둘 다 되니까 뒤에 명사만 나오거나 주어 동사 나오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자, 그런데 이 명사가 됐든 이 동사가 됐든 일단 이 동사는 무조건 과거 시제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사 같은 경우 말이 꼬이냐? 명사 같은 경우도요 과거 시점이어야 돼요. 과거 시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since 뒤에는 과거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과거 시점 이래로 뭔가를 해오고 있다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for 3 days 나와 있고요. for 1 hour 이렇게 불특정한 숫자로 된 기간이 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since 뒤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then 그리고 여기서는 주어 동사, 과거형 동사 나와 있죠?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완료 진행 또는 이 현재 완료의 계속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우리가 이 이제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용법 구분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완료 계속 경험 결과를 구분하는. 근데 완료 진행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용법 구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for와 since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for 뒤에는 이런 애들이 오고 since 뒤에는 이런 애들이 온다라는 거.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과 의문문의 형태. 이거는 뭐 간단하죠. 그냥 not 붙이면 되겠죠. have not been ing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문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have 주어 been ing. have랑 주어 자리만 바꾸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딱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나와 있는데 인식, 소유, 감정 등을 나타내는 동사는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말하려고 했던 어법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법에서 나올 만한 포인트가 책에 다 나와 있네요. 다 나와 있네. 첫 번째, for since에 대한 구분 여기다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완료 진행형을 못 쓰는 애들, 그 동사들이 되는 건데, 자, 그게 바로 여기 대표적인 want나 know 같은 이런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 아래 나와 있는 현재 완료와 완료 진행을 비교하는 게 있잖아요. 자, 얘랑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보자면은 인식, 소유, 감정의 동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인식, 소유,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런 애들이야. 지금 나와 있는 뭐 know라든가, 그 다음에 뭐 have라든가, 그 다음에 뭐 like라든가, 뭐 love라든가 이런 뭐 소유, 인식, 소유, 감정을 나타내는 뭐 이런 동사들이죠. 등등등. 이런 동사들인데 얘네들은요, 여러분, 애초에 뭐가 안 되냐면은 진행형이 안 돼요. 진행형. 애초에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들입니다.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완료 진행형에도 진행형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을 완료 진행형에서도 쓸 수 없다. 그냥 그거예요. 그거.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만약에 우리는 서로 1년 동안 알고 지내왔어. 이걸 한번 얘기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로 쓸 때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a yea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1년 동안 알아왔다.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현재 완료의 계속의 의미를 썼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완료 진행형인 have been knowing이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비동사의 knowing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행형이니까. 됐어?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낼까?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쓴 다음에 have been knowing으로 써놓고 이제 어법상 어색한 거니까 그걸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완료 진행형에서 출제하기 제일 좋은 거는 이거예요. 이거.
위에 나와 있는 for since보다는 사실은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율이 더 높습니다. 원래 서술형으로 낸다면 당연히 영작으로서 내기가 제일 좋지만 서술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가장 이 완료 진행형에서 가능성이 높은 거는 바로 요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 바로 아래 보시면은 현재 완료와 완료 진행이 나와 있는데 이 차이점은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즉 완료 진행은 뭐다? 지금 당장 그러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현재 완료의 그냥 일반적 계속은 무엇이냐? 과거부터 여태까지 해왔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걸? 약간 이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의미적인 비교를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의미적 비교가 아니라 여기에서 have know는 당연히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have been knowing은 불가능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서 얘네들은 현재 완료로서는 쓸 수 있지만 완료 진행으로서는 쓸 수 없다라는 점. 이게 이제 결국에 포인트예요. 됐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 잘 알고 계셔도 현재 완료 진행에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의문사 투부정사 파트로 가자. 그리고 얘들아, 내가 너네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한 게 있었어. 그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영작 테스트 봤잖아요. 안 봐도 되잖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 아무도. 아니, 내가 문득 생각이 났어. 어제 생각났어. 어제. 이제 내일 이제 니네 거 이제 테스트지 만들어야지 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지난번 거 테스트 보니까 영작 테스트야. 얘네 영작 테스트 왜 봤지? 얘네 안 봐도 되잖아.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 외우라고 진짜 잘 알았어. 그러니까 그 외우라.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야 이제 뭐 의미가 없진 않죠, 당연히. 근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쓸데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중등부는 사실은 본문 외우는 게 짱이긴 해요. 어떤 이제 시험을 잘 볼 목적이라면.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아서 제가 그런 걸 안 시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저도 강의할 때는 그냥 백지 주고 본문 써 막 이러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고등부 때는 그게 안 되거든. 고등부 때는 그렇게 하면 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하는 습관을 잡아버리면 고등학교 때도 막 다 일일이 다 본문 외우고 이런 식의 이제 학습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죄송해요. 예, 그거는 안 볼 거예요. 영작 테스트. 아무도 말을 안 하길래. 자, 그 다음에 의문사 투부정사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기본 개념 먼저 한번 보고요. 어법 포인트,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올 만한 포인트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의문사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주목보의 역할을 한다.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의문사에 따라 달라진다. 의미가 너무 당연한 거죠. 단 의문사 Y는 우리가 Y 투부정사로 쓸 수가 없다. 뭐 이제 의문사의 투부정사의 종류는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빠진 게 있는 게 우리 지난번에 if whether 배웠었지. if whether. 그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whether라는 것도 일종의 의문사처럼 취급해서 whether to 동사원형도 가능합니다. whether to 동사원형.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투부정사는 할지라고 해석하거든요. 할지.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할지 말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뭐뭐 할지 말지.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법에 따라 이제 문법 책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이 whether를 의문사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책에 따라서. 그래서 뭐 얘가 있냐 없냐 뭐 이제 뭐 나머지 의문사 투부정사는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뭐 무엇을 할지 뭐 어디서 할지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투부정사를 할지 말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얘까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하려고 했던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which나 what이 의문 형용사로 쓰이면은 바로 뒤에 명사가 오면서 이런 형태로 쓰인다라는 점. 이것도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쉽게도 안 써 있네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는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품사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명사구예요. 명사구. 의문사의 투부정사는 이 덩어리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역할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형태와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형태는 제가 뭐 위에 써놨지만 다시 한번 써보자면 의문사에다가 더하기 투부정사 형태이죠. 여기에서 이 투부정사는 뭐 할지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의문사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의문사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애들이 있어서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배울 때 그 투부정사와 앞에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관계거나 주어 동사 관계거나 목적어 동사 관계거나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의문사의 투부정사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의문사는 원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의문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 부사가 있어요. 의문 형용사도 있고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의문 대명사의 이제 종류가 뭐냐면요. 바로 who, whom, 그다음에 what, which입니다. 얘네가 의문 대명사예요. 우리가 흔히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애들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대명사예요. 대명사, 품사가. 자, 의문 부사는 우리가 흔히 관계부사라고도 부르는 when, where, how가 되겠습니다. 아까 책에 나와 있다시피 y 투부정사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봐봐요. who, whom, what, which 자체가 대명사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해줘야 돼. 명사니까. 됐어? 그러면은 얘도 똑같아. 만약 이런 애들 뒤에 지금 이렇게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지난번에 말해줬던 그 형용사적 용법으로 쓸 때 투부정사 있잖아요. 그 녀석과 똑같이 접근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얘와 이 동사원형 간의 관계가 주어 동사일 수도 있고 얘도 목적어 동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즉 무슨 말이냐? who는 주어잖아. whom은 목적어고요. what은 주어 목적어, which도 주어 목적어 다 되죠.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누가 뭐뭐 할지 얘는 누구를 뭐뭐 할지 이렇게 되는 거죠. what은 무엇이 뭐뭐 할지 또는 무엇을 뭐뭐 할지. 됐어요? 얘를 주어 또는 목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which는 어느 것이 뭐뭐 할지 목적으로 쓰인다면 어느 것을 뭐뭐 할지. 됐어? 이 녀석의 품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표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what에 대한 설명이 무엇을 뭐뭐 할지 이것만 나와 있잖아. 무엇이 뭐뭐 할지는 안 나와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주어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which도 마찬가지야. 어느 것을 뭐뭐 할지는 나와 있지만 어느 것이 뭐뭐 할지는 안 나와 있죠. 그렇죠? who는 who와 whom 둘 다 나왔고요. 얘는 누구를 뭐뭐 할지인데 who를 쓴다면 당연히 누가 뭐뭐 할지 이렇게 돼야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의문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해라? 주어 동사 관계냐 목적어 동사 관계냐 이거를 여러분이 신경 썼으면 좋겠다.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이 안 되니까요. 그냥 언제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랑 약간 좀 이제 비슷한 게 나옵니다. 비슷한 거.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쓸 테니까 여러분 쓰지 말고 잘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가 to visit the place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장소를 방문할지. 그럼 이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관계가 되는 거죠. 됐어요? 또는 whom to invite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누구를 초대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invite에 대한 목적어를 쓰면 안 되겠지? 됐어요? 왜냐면은 얘가 목적어니까. 여기서는 visit의 목적어를 썼잖아. 왜? 얘가 주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쓴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잘 신경 써야 이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은 우리가 만약에 where를 쓴다면 where to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얘는 어차피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이제 자동사 뒤에는 원래 이제 전치사의 명사나 부사가 오잖아요. 일형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where라는 놈 뒤에는 이렇게 자동사를 썼거나 아니면은 타동사에다가 타동사에 플러스 목적어를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준이 이해 안 된 것 같아요. 살짝 안 됐어요. 살짝 안 된다고요? 어디가요? 혹시?
여기까지는 됐어요? whom to invite. 여기부터가 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 오케이. 얘기를 해야지 그럼 자식아. 내가 점점 점쟁이가 돼가는 것 같아. 그냥 눈빛 대충 보고 얘 이해 됐네 안 됐네. 내가 돗자리 깔게 생겼어 이러다가.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괜찮아.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who나 whom 같은 경우는 얘네가 각각 주어 그리고 목적어의 역할을 했잖아요. 누구의? 뒤에 나와 있는 놈의. 뒤에 나와 있는 놈의 주어,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의 목적어 역할을 했어요. 여기에서 whom은 invite에 대한 목적어니까 invite 뒤에 별도로 목적어를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me 이렇게 써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 누구를 나를 초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 이상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의문 부사 where 같은 걸 한번 써보자고. where. 자, where라는 거는 부사입니다. 얘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이딴 역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가 어디로 갈지를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 어디로 갈지를. 그럼 어디로 갈지를 이라고 할 때 우리가 to go 이렇게 쓸 거 아니야. where to go.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go 뒤에 뭐를 더 안 붙여도 되느냐? 안 붙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 붙여도 된다고. 왜냐면은 go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간다고 하면은 go to school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근데 이 to의 school이라는 덩어리는 뭡니까? 다시 한번 부사예요. 부사. 이 덩어리가 부사라고. 전치사의 명사.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 동사 이런 애들을 자동사라고 불러.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동사들. 얘는 뒤에 목적어가 원래 안 나오고 그리고 where라는 거는 애초에 부사이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고 그냥 문장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자, 다른 예시로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where가 아니라 which로 써볼게요. 만약에 which to go 이렇게 써볼게. 얘는 맞을까 틀릴까? 얘는 어법상 맞을까 틀릴까? 어떨 것 같아? 얘는 틀려요. 얘는 틀려.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to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어느 곳으로 갈지. 됐어요? 아니요, 준이 아직도 안 됐어. 다시. 여기서의 위치는 대명사죠. 얘는 대명사죠. 그러니까 대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야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목적어야, 목적어. 근데 아까 말했잖아. 고는 목적어를 못 받는다니까. 고는 목적어를 쓸 수 없어요. 우리가 고 스쿨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고 투 스쿨이라고 하죠. 고 투 스쿨. 투를 붙여주잖아. 학교로 이렇게 로를 붙여주잖아. 똑같은 거야. 어느 곳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투를 붙여준다고.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그 투부정사의 형용사동 용법 있죠. 얘랑 같은 맥락이야. 같은 개념이야. 같은 개념. 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만약 which를 쓴다면 which to go to 이렇게 문장이 끝나야 어법상 맞는 거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거는 근데 너무 좀 여러분께 있어서 이제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사실 잘 모르셔도 될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문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오고 이 투부정사는 뭐뭐 할지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점.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전에 한 거는 약간 고난도에다가 영작 부분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요소라서 제가 이제 써드린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은 이제 방금 책에 이제 나와 있던 건데요. 이 의문사에 플러스 수의 동사 원형 형태를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의문사에 더하기 주어, should의 동사 원형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to를 주어 should로 바꾸면 끝나는 거죠. 됐나요? 아주 간단하죠? 학교에서 시험 낼 때 어떻게 낼까? 간단한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짝지어진 두 문장의 의미가 같은 것은 또는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겠죠. 됐나요? 그때 우리가 의문사의 투부정사로 나와 있는 거를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조심해야 할 거. 그 조심해야 할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의문사가 주어로 쓰일 때인데 그 경우는 제가 뺄게요. 왜냐하면 중등부에서 안 나옵니다. 그거는 제외할게요. 다른 경우인데
4형식 구조에서 문제가 조금 생겨요. 4형식 구조. 자, 예시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my teacher taught me how to swim.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의문사 투부정사를 의문사의 주어 시도 동사원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만 바꾸면 돼요. 여기만. 여기를 바꿀 때 이제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이런 실수를 해버립니다. 이런 실수. 예를 들어서 how he should swim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이런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야. he 또는 she가 되겠죠. 이런 실수를 해버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의 주어를 쓸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문장 주어를 쓰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장 주어는 my teacher잖아. my teacher.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he 또는 she를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쓰면은 틀려버립니다. 왜? 여기에서 이 수영한다의 주체는 선생님이 아니죠. 수영한다의 주어는 누구야? me예요. me. 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he나 she가 아니라 I라고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4형식 구조에서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해석 조금만 해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줬어. 선생님이 수영을 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선생님 자기가 수영 잘하도록 가르쳐줬다?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수영을 잘하도록 나한테 가르쳐준 거 아니야. 즉, 내가 수영할 수 있게끔 가르쳐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가 I가 돼야겠죠. 됐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영어를 가르쳐주는데 근데 얘들아 영어 너네한테 가르쳐줄게. 근데 그 목적이 뭐야? 내가 영어 잘하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영어 잘하자고 내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4형식 구조에서는 주어를 좀 주의해라 이거입니다. 요건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알았어. 자, 그래서 세 번째 거 일단은 중등부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의문사 to를 주어 시도 동사원형을 쓸 때 주어를 조심해라 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갈게요. 여기 좀 지울게. 4번. 아까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설명한 건가? 잠깐만요. 보자. 의문 형용사 부분이 빠져 있었네요.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 의문 이 형용사라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 의문 형용사는 이제 어떤 애가 있냐면 첫 번째 what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which가 있습니다. 사실 더 있는데요. who's도 있거든요. who's. 근데 who's는 책에 안 나왔으니까 제가 뺄게요. 자, what은요. 무슨 이렇게 해석이 되고 which는 어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어요? 참고로 what은요. 어떤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이것도 쓸게요. 무슨, 어떤 이렇게 되거든요. 자, 형용사니까 여러분들 명사를 꾸며주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의문 형용사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명사가 나와요. 일단은 얘를 꾸며줘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to의 동사원형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보면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 너는 무슨 종류의 책을 읽기를 좋아하니? 이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작을 할 때. 아니 잠깐만, 이러면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잠깐만, 다른 예시. 뭐라 그럴까? 어느 장소를 가고 싶냐?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장소? 아니지. 어느 장소를 방문하기를 이렇게 써볼게요. 어느 장소를 방문하기를. 그러면은 이때는 뭐 이제 what을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what place to visi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장소를 방문하기를.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what이라는 놈이 뒤에 나와 있는 place를 꾸며주고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 명사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 visit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를 동사로 보자면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사는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에서의 place는 visit의 목적어 역할을 해서 장소를이라고 해석되잖아. 목적어니까. 무슨 장소를 방문할지를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형태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의문사의 투부정사이지만 의문사 뒤에 명사가 와서 무슨, 어떤 또는 어느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 둘을 구분하는 거는 아마 거의 안 나올 텐데, 굳이 얘네 둘을 구분하자면, what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주가 없고요, which는 어느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개념이 강해요. 둘 중 하나. 그래서 예를 들어, 야 이거랑 이거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을 너는 먹을래? 약간 이런 느낌일 때는 우리가 which를 쓰고, 이런 정해져 있는 범위가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what을 씁니다. 됐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이 5번째는 책에 안 나와 있던 건데요. 요거 설명드리고 의문사 투부정사 마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자, 5번은 어떤 거냐면요.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what과 how 비교입니다. 근데 이게 어법 문제로 잘 나와요, 되게. 근데 이게 지금 책에 없거든요. 이게 되게 잘 나와.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예시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예시로.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자, I don't know how 또는 what으로 써볼게요. Where at the party. 자, 이렇게 썼어요. 문장을요. I don't know how to wear 또는 what to wear at the party 이렇게 썼거든요. 자, 여기서 what과 how를 비교하는 건데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겠죠? 나는 파티에서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 이런 거죠. 그렇죠? 자, 뭘 써야 될까요? how일까 what일까? how일까 what일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예원아, 뭔 거 같아? 이러지 말고 지난 시간부터 이 자식도 지난번부터 이러고 있고. 어떤 걸까요? 준이 뭔 거 같아? 두 번째? 두 번째라고 말하면 어떡하냐, 너. 아니, what을 읽기가 어렵냐, 봤습니다. what인 거 같아? 알았어요. what? 왜 속삭이면서 말해? 와. 그러니까 what? 역배로 가는 건가? 역배로 갔네? 그래도 여러분 중에 정답은 있으니까, 네, 다행이죠. 네. 정답은 100%입니다. 정답률 100%. 네. 자, 정답을 발표할게요. 정답은 what이에요. 정답은. 자, 왜 what인지, 그리고 문법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각각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법적인 이유. where, 있다죠? 뭐뭐를 있다. 목적어가 없네요. 그럼 이 녀석의 목적어 역할을 what이 해주고 있는 거죠. 됐나요? 이게 문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지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what이랑 how 비교하는 게 이제 해석적인 이유를 말해줄 건데, what이랑 how를 비교하는 게 왜 시험에서 나오냐면요. 우리말에서는요, what을 마치 어떻게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what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우리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어떻게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시 하나 보여줄까요? 자, 여러분, 너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거 영작 어떻게 합니까? 너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of it? What do you think about it? 이렇게 말하죠. what을 썼는데요? 내가 방금 전에 뭐라 했어?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봤잖아. 근데 what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어떻게라고 했는데 그럼 how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what do you think of라고 할까? 왜 how라고 안 하지? 여러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뭔가 뭐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는 그냥 what do you think of구나. 그냥 이렇게 된 거잖아. 왜 how를 안 쓰냐는 거야. 그러면 그 뇌에서 사랑을 어떤 아빠가 생각해줬어. 아버지가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how를 쓴다라는 거는요. how는 이제 부사잖아요. 부사. 그러니까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러면은 how를 쓴다는 거는요. 이 동사를 꾸며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where라는 거를요.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입을지를 이란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입는 것에 대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입는 것에 대한, 입는 행위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입는 행위의 방식. 입는 행위의 방식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파티에서 옷을 어떻게 입지? 이렇게 입을까? 누워서 입을까? 앉아서 입을까? 입는 방식, 입는 행위에 대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미하고 싶은 건 뭡니까? 내가 파티 가는데 뭐 입고 가지 이 의미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입고 가지 이런 의미가 돼야 되니까 what을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what do you think of, how do you think of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당연히 일단 문법적인 오류도 있습니다. think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what을 쓰는 거고요. 의미적으로 접근하자면 what do you think of는 너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의미인 거야. 됐어? 예를 들어 what do you think of her? 너 그녀에 대해서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게 what이 되는 거죠. 됐어요? 어떻게 how를 써버리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생각하는 방식을 꾸며주는 거야. 즉 어떤 의미가 되느냐? 만약에 뭐 말은 안 되지만 how do you think of her 이렇게 나온다면은 너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누워서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이러고 생각해? 이렇게 이 생각하는 행위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해라는 의미잖아. 무엇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what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라는 말을 이 뭐라고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에서는 어떻게랑 똑같은 말이거든.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 됐어? 이런 것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거야. 됐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만 기억했으니까 how는 어떻게, what은 무엇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런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됐죠? 여러분 혼동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다? where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what을 쓰는 거다. 두 번째는 의미적으로 뭘 입고 갈지를 모른다라는 의미가 맞기 때문에 무엇을 이라는 what이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what과 how를 비교하는 거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내가 만약에 파티에 갔는데 어떤 옷이 파티라고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군대를 이제 입대했을 때 처음에 그 이제 훈련소를 가잖아요. 그럼 훈련소에서 이렇게 옷을 나눠줘요. 군복이랑 이런 거를. 근데 내가 군복을 입어봤겠어요? 당연히 입어본 적이 없잖아. 다 처음 입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나는 얘를 어떻게 입는 건지를 모르는 거야. 뭐부터 입어야 되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입어야 돼? 이렇게 잠바처럼 입는 거야? 이렇게 입는 거야? 진짜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런 경우라면은 how to wear it이 되는 거겠죠. 됐어? 그러니까 그거, 즉 군복을 어떻게 입을지 진짜 입는 방식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how to wear i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진짜 입는 방식을 모르니까 how를 쓰는 거고요. what을 쓴다면 뭐다? 다시 한번 그냥 뭘 입을지 그냥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 자,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how와 됐나요?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 이제 조금 제가 길게 설명했고, 이 항상 의문사 또는 투부정사 이런 게 나오면 제가 이제 이 관계성을 이제 항상 좀 많이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기준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설명한 부분을 뭐 아주 딥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은 이제 세 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기본적인 어떤 역할, 형태, 해석입니다.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고, 의문사는 니네가 아는 대로 해석하고, 투부정사는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을 해라. 그리고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한다. 됐죠? 이게 첫 번째. 아까 기본 개념에 썼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문사의 투부정사는 의문사의 주어, 슈드,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때 주어 쓰는 거를 조심해라. 특히 사형식의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what과 how에 대한 구분을 좀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의미적인 차이, 문법적인 차이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정리됐죠? 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사실 중3 수준 시험은 여러분이 다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요 부분만 그냥 간략하게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사과문법 끝났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하는 거 있었나요? 예원이 있었어요? 없어요? 효린이 없었어요? 준이 없었어요? 4번 빼고 괜찮았어. 4번? 이거요? 이거? 의문 형용사? 아니 아까 물어봐 자식아. 왜 자꾸 한 말 늦게. 내가 지난번에 종이 나눠줬을 때 1번 사항 뭐였어? 각종 질문과 요청을 하자. 괜찮아. 아니
물어봐. 괜찮아. 나를 더 괴롭혀줘. 나를 아니 이상한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웃으니까 이상해지잖아. 저를 귀찮게 해주세요. 저를 귀찮게. 네. 저는 좋습니다. 네. 저를 매우 귀찮게 해주세요. 나를 편하게 두지 마. 자, 요것만 다시 설명해드리고 요것만. 자, 기본적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what과 which는 어떻게 해석한다? 무슨, 어떤 또는 어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what이 무슨 또는 어떤으로 해석될 때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런 거죠.